트럼프는 뭐 본인을 나타내는 사회적 명함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서울 여의도에도 뭐 트럼프 이름 일단 건물, 주상복합 뭐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는 뭐 어마어마한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장 뭐 등등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어떤 부분이 대중에게 이렇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그냥 딱 개인적으로 딱 느꼈을 때. 저는 부자라는 점도 좀 다가오는 점인 것 같아요. 부자로 부유한 삶으로 자신을 꾸민다. 특히 트럼프가 어떻게 지금 정도의 부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그 사업으로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퍼져 있죠. 미국 사람들도 부동산, 집, 그거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딱 그 분야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할 수 없는 무슨 첨단 기술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아, 저 사람 그냥 뭐 천재니까 어떻게 해서 성공했나 보네 이러고 마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훨씬 더 깊게 가깝게 좀 파고 들어오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분이 부동산 처음에 사업 투자하고 하던 때가 언제였냐면 70년대 말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뉴욕인이라는 그런 모습을 외부에 되게 많이 내세우죠. 나는 뉴욕 사람이다. 뉴욕이 내 고향 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70년대 말에 뉴욕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뉴욕하고는 완전 다르게 막 범죄로 들끓는 아주 더럽고 20세기의 문명이 최고로 달해가지고 이제는 곧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데였거든요. 배트맨의 고덤시티. 어떻게 보면 그 이상? 1970년대에 나온 뭐 비열한 거리라든가 택시 드라이버 이런 영화를 보면 막 범죄로 막 난무하고 있고 거리가 다 썩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뉴욕 분위기였고, 그런데 그때 트럼프가 투자를 시작을 했고 80년대 뉴욕에 계속 건물을 올리는 큰 사업을 했는데 90년대에 뉴욕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우리에게 좀 친숙한 90년대 뭐 미국 시트콤 뭐 섹스 앤 더 시티라든가 프렌즈 뭐 이런 데서 보는 낭만으로 가득 찬 그런 아주 세련된 도시 뉴욕으로 90년대 분위기로 요즘같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세한 상황을 잘 모르고 트럼프를 보면 어떻게 뉴욕이 다 그 허물어지고 망한다고 하던 시기에 자기 이름 딴 빌딩을 착착착착 세웠는데 그게 이렇게 성공을 하면서 뉴욕도 살아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저 사람도 저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게 뭔가 성공 스토리로 보이고, 아, 저런 게 아메리칸 드림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호감을 주는 요소가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흙수저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거든요. 근데 뭐랄까 성공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만약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너는 루저. 우리 집에서 뭐 자격이 없는 인간. 뭐 이런 식의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학대에 가까운 그런 정신적인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또 원래 형이 있었거든요. 형은 좀 유약한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하나 제대로 못하면 막 그냥 막 쥐잡듯이 잡고 막 이러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동생인 이 도널드 트럼프는 딱 보고선 나는 형처럼 되지 말아야지. 거기다가 성품도 사실은 뭔가 남들을 이기고 올라서는 것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경쟁을 하면 나는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러니까 골프에 뭐 4개 골프를 해도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10불 때문에 난리를 치고 화를 내고.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골프 공 있으면은 이렇게 발로 툭 차고 막 저는 멀리 나가라고. 그래서 별명이 그래서 뭐 캐디들이 말하기를 골프계의 펠레 뭐 이런 식의 불릴 정도로. 하도 차서? 네. 잘해서 아닌가요? 그 펠레. 그래서 딱 보면은 성공을 무조건 해야 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루저고 나는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나한테 덤비는 사람은 다 루저. 약간 좀 이제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가정 환경이 더욱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요. 트럼프 관련 뉴스를 볼 때
이제 뭐 다른 거야. 전략적으로 뭐 좀 과격한 표현, 단어 쓸 수도 있지만 이민자 그 혐오 발언을 하는 거 물론 속내는 뭐 다들 뭐 좀 달가워하지 않는 뭐 그런 측면도 다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대놓고 표현하는 거는 참 드문 것 같은데 왜 트럼프는 이렇게 이민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계속 하는 걸까요?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they're rapists, and they're destroy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ey're destroying the fabric of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have to get them out. They're poison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ve done. But all over the world, they're coming into our country from Africa, from Asia, all over the world. They're pouring into our country. We're going to build the wall. We have no choice. We have no choice. 사실 자기의 코어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만드는 거예요. 쟤네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야 쟤네만 이기면 돼. 또는 이 문제가 지금 큰 거야. 트럼프를 지지할 때 가장 큰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이 아무래도 백인, 그것도 이제 러스트벨트 쪽 유권자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반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민자 문제가 단순히 공화당뿐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조금 영향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뭐 뉴스에서 좀 들으셨겠지만은 텍사스에 주로 이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텍사스가 아무래도 국경에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저기 뭐 뉴욕이나 뭐 시카고나 이런 쪽 있는 사람들은 그 불쌍한 그 불법 이민자들 그렇게 막 다루지 말라고 그러는데. 니들은 받아봤냐고 나오는 거죠. 여기 국경 와서 봐라. 여기 뭐 난장판인데 저 북쪽에서 니들은 그런 사람들 못 봤으니까 한간 소리 하고 있네. 버스에 대절해갖고 보내요 그쪽으로. 네,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 약간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작전에 조금 말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면. 근데 그만큼 남부 쪽에선 그게 아주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고 보낸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약간은 이제 국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사실 이 이민자 이슈는 뭐 트럼프한테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변곡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미국은 이민의 나라임을 잘 받는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었고, 뭐 예를 들어 뭐 20세기 초반에는 이민을 이제 못 오게 이렇게 막 막는 법안도 있었고, 지금 같이 우리가 막 이민을 가고 막 이런 건 1965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시기가 좋거나 아니면은 이념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럴 때 이민자를 좀 풀어주는데, 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뭐 지금 뭐 국내적으로 좀 안 좋다 그러면 또 막고, 그래서 그 심리를, 특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를 막 짚고 가는 거죠.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워낙 그것을 화려하게 하고 또 잘하고 역설적인 의미에서도 세계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사실 요즘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아까 김지훈 박사님 해주신 말은 사실 유럽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렇죠. 남유럽과 북유럽 사이의 갈등이 그런 거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국가나 뭐 그리스 같은 국가에서 난민들이 몰려오는데 위에 북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아까 텍사스 주지사가 했다는 식의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같은 사람은 뭐 그냥 동유럽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말은 일종의 보통 명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